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월에 나갔다가 올해 1월에 들어왔어요. 막 돌아온 정연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일랜드를 가게 된 계기가 어릴 때부터 외국에 좀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시기가 지나서 나이 때문에 5월을 더 이상 못 가게 됐다가 몇 년 전에 이렇게 법이 바뀌면서 개정을 좀 하면서 몇 개국이 제가 갈 수 있는 나이가 되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아일랜드를 선택한 계기는 일단 유럽 국가였어요. 그리고 유럽 연합에 포함되어 있어서 유로화를 쓰고 있었고 또 영어권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초기 자금이 되게 합리적이었어요. 그래서 아일랜드를 선택을 했는데 가장 또 크게 주요했던 거는 제가 곽튜브를 되게 좋아했고 옛날부터 많이 봤는데 이 친구가 아일랜드에서 유학을 했더라고요. 어학원을 다녔는데 그때 그 친구가 갔던 이유가 다양했지만 저 아일랜드를 보면서 되게 나의 감성과 좀 맞닿아 있다. 마이너한 감성이. 그래서 마이너한 국가를 좀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아일랜드를 택하게 됐습니다. 꽤 준비를 철저하게 하게 갔어요. 보시면 이렇게 리스트가 많은데 아마 저보다 더 많이 준비해 가실 거예요. 특히나 남자분들은 좀 간소해서 가시는데 여자분들은 좀 더 많잖아요, 준비물들이. 저는 캐리어 2개 저렇게 배낭 하나 메고 갔고 특히 가장 신경 썼던 거는 방수용품이에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비가 많이 온다고 했고 저도 실제로 느껴봤더니 강수량이 많다기보다는 좀 자주 와요. 정말 자주 오고 하루에도 몇 번 왔다 그치고 한 번에 막 그 무지개를 한 3번 4번씩 볼 만큼 정말 자주 오거든요. 신발은 저는 다 방수 운동화로 새로 사서 갔어요. 그리고 뭐 패딩도 다 방수, 제가 지금 입고 온 패딩도 다 방수 패딩이었고 만약에 현지에서 구매를 못하고 가신다면 현지에 더블린에 데카트론 매장이 꽤 크게 있고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방수용품이 괜찮게 나와 있어요. 저도 거기서 이제 자전거 타고 다니려고 방수 바지를 구매해서 타고 다녔습니다. 저는 어학원을 4주 정도 등록해서 다녔습니다. 사실 목적은 친구 사귀러 갔어요. 사실 4주 동안 뭐 얼마나 영어가 늘겠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늘겠지 않나 라는 생각이었고 직접 제가 찾아서 등록을 했습니다. 유학원 제가 한번 이런 유학원 소개하는 자리도 가봤고 유학원 유튜브 막 이런 거 많이 찾아봤는데 굳이 유학원을 이렇게 안 껴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겠구나를 알게 돼서 구글에 그냥 간단하게 잉글리시 스쿨 쳐서 리뷰 비교하고 적당하네, 괜찮네, 한국 사람 별로 안 가네, 또 마이너한 감성 찾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잘 안 가고 잘 모르는 곳에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가격도 되게 합리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가격도 되게 편차가 심해서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직접 한번 찾아보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목표였어요. 제가 아일랜드 가서 어떤 걸 한번 이루어보고 올까. 사실 세상이 바뀌거나 제 인생이 크게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시발점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꽤 사회생활을 오래 하고 갔는데 한국에 제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부캐가 많이 유행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부캐로 계속 살았거든요. 회사 다니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척도 많이 해야 되고 눈치도 좀 많이 봐야 되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막 속앓이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나가면 본캐로 한번 살아야겠다. 원하는 대로 원하는 거 하면서. 그래서 최대한 낯선 곳으로 현지인들과 좀 많이 어울리고 한국 사람들보다는 좀 더 내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보자. 또 한국 사람들 만나면 괜히 또 눈치를 보는 또 습관이 있으니까 그 목적을 가지고 아일랜드로 떠났습니다. 저는 처음 2달은 더블린에서 지내면서 어학원을 다니면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어요. 되게 운이 좋게도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정말 많이 여행을 다녔어요. 초기에 제가 한 1,000만 원 정도를 초기 정착금으로 가져갔는데 이거 되게 궁금해 하시잖아요. 초기 정착금 얼마인지. 사실 정답은 없고 많을수록 좋겠죠. 근데 저는 한 3달 정도는 그냥 놀고 먹어도 괜찮겠다 하는 정도의 금액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정말 2달 동안은 그냥 놀고 먹었습니다. 사진들이 친구들이 다 좀 비슷비슷한데 다 다양해요. 볼웨이, 그다음에 모 절벽도 갔었고요. 뭐 안 가본 곳이 없을 만큼. 그리고 여기 성패트릭 데이 때 같이 이제 프레이드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줄 서서 되게 재밌게 보고 했던 흔적들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랑은 진짜 제가 아일랜드 떠나기 전날까지도 제가 환속에 2번, 3번 할 정도로 계속 인연을 이어왔고 지금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블린은 살아보니까 너무 제 입장에서는 좀 다인종이고 다문화라는 게 좀 느껴졌어요. 저는 지금 말투에서 느껴지시겠지만 경상도에서 살고 태어났고 서울에서 이렇게 일을 해봤어요. 근데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서울에 살기는 좀 쉽지 않은 사람이구나를 많이 느꼈거든요. 비슷한 감성을 가지신 분들 좀 이해가 하실 텐데 저도 그래서 좀 소도시를 좀 찾아봤어요. 사실 출발하기 전에 그 곽튜브 덕분에 리머릭이라는 아주 작은 도시로 한번 떠나가 볼까 생각을 했다가 더 작은 도시로 가야겠다. 1시간 정도 이렇게 버스나 기차나 차로 갈 수 있는 곳에
드로헤다라는 곳이 있어요. 저 이거 드로그헤다 아니고 드로헤다에 있는데 비교를 해보니 정말 아일리시 비율이 높더라고요. 시골로 가보니까. 그리고 생활도시여서 되게 조용했고 할 게 많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없어요. 특별하게 할 거 없는데 사실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더블린에 가서 계시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할 거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 거 없는 걸 되게 좋아하고 밖에 나간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자연을 구경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희 동네를 한번 보여드리면 왼쪽에서 보시면 제 시내인데 아주 조그만한 동네예요. 인구가 더블린 인구가 500만이니까 거기서 소도시면 얼마나 적은 인구겠어요, 그죠? 거기 교회 아주 큰 교회가 하나 있고 또 아일랜드 어딜 가나 교회가 되게 이쁘고 크게 있습니다. 제 방뷰라고 찍어놓은 건데 제가 마지막에 살던 집인데 그 앞에 되게 그냥 평화로운 주택 단지였어요. 할로윈데이 때 제가 찍은 건데 제가 한 2시간 동안 애들한테 사탕 나눠주느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사실 위에 좀 수줍으니까 좀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2층에 있었더니 저희 집주인 형이 불러가지고 너가 언제 이런 경험 해보겠냐고 내려오라고 자기가 이렇게 막 한 400유로치를 사놨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거의 한 200만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와요. 그만큼 좀 약간 이웃 간에도 되게 교류도 좀 좋았고 막내가 좀 좋았고 또 좋았던 건 되게 그 집주인분이랑 저랑 좀 잘 맞았고 그분께서 제가 한국에서 왔고 좀 새로운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셨는지 사냥도 같이 나갔어요. 사실 그 나라의 문화였고 그분들은 이렇게 개체 수도 좀 조절할 만큼 정부에서 이렇게 권한을 주셔서 사냥을 직접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리 사냥도 가고 막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큰 막 저격총 있죠. 막 와 이거 집에 있어도 되나 하는 것들 그런 거 같이 많이 다녔습니다. 주변 해변인데 그냥 제가 자전거를 그때 한 대 사서 여기저기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갔더니 이렇게 뭐 진짜 큰 해변가에 이렇게 모래성 쌓기도 하고 저기 보시면 이제 해변가 되게 이쁘죠. 사실 저런 날은 잘 없어요. 그래서 저런 날씨가 보인다면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옆에 보면 밀밭, 저희가 이제 밀가루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밀가루밭도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끝에서 끝이 안 보일 만큼 넓고 유채꽃밭을 제가 한국에서 요즘에 막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포항에도 되게 유명한 데가 있고 근데 저희 같은 정말 넓은 유채꽃밭도 있었고 목장이 되게 방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소가 이렇게 보면 일자로 이렇게 풀을 뜯어먹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얘들 그냥 일자로 써서 누가 하지도 않는데 지나다니다 보면 소도 보이고 양도 보이고 말도 보이고 정말 자연 친화적입니다. 제가 살던 집 바로 옆에 있는 산책로인데 보시면 되게 자연이 아름답잖아요. 사실 이것 때문에 정말 내가 소도시 정착을 잘 했구나 싶었어요. 소도시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제일 걱정 많이 하는 게 일자리 구할 수 있냐라는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더블린에서 가기 전에도 이제 찾아보면 사실 블로그나 유튜브 많이 찾아보셔서 알겠지만 좀 부정적인 얘기가 많거든요. 찾기 힘들다, 구하기 힘들다. 근데 제가 가서 느꼈을 때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사람들이 일단 정보가 없어요. 어디서 일을 구하고 있는지 어디서 사람들을 구하고 있는지 정보가 없으니까 무작정 계속 가야 돼요. 카페든 어디든. 그래서 막 100군데 돌려 한 군데 연락 온다, 막 50군데 돌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도 그냥 가봐야겠다 싶어서 카페에서 일하고 싶어서 그냥 구글 지도에 카페 검색해서 제 이력서 이렇게 만들고 돌아다닌 거예요. 이력서는 좀 팁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눈에 띄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 이력서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있던 곳은 정말 아이리시들이 많아서 종이가 좀 다 밋밋해요. 흑백 종이에 그냥 정말 폼도 좀 안 이쁘고 되게 그냥 러프하게 해서 오시는데 한국 분들이 조금 신경 쓰셔서 이렇게 사진 좀 넣고 컬러 좀 넣고 뭐 조금 비싼 컬러 용지 뽑아서 돌아다니시면 꽤 괜찮아요. 제가 10곳 돌아다녔는데 거기서 사람을 구한다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그냥 당근이나 요즘에는 그냥 뭐 알바몬이나 알바천국 들어가서 바로 나와서 거기 가면 되는데 제가 이제 가기 전에 시위 돌 때 너무 떨려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래도 들어가야지. 이제 3달 축제하고 놀았으니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제 처음 들어가자마자 딱 10일 되고 나서부터가 긴장이 풀리더라고. 신기하게 3분 뿌리고 나서 약간 총 쏘듯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뿌렸어요. 그래서 한 번에 저는 10군데 다 돌리고 돌아왔어요. 제가 결국 취업을 하게 된 거는 온라인 지원을 통해서 취업을 하게 됐고 쉽잖아요. 그러면 얘들 뽑고 있구나. 가서 이제 CV도 냈고 직접 인사도 해서 면접을 보게 됐고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코스타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코스타 많이 한국에는 없는데 유럽권에는 좀 많이 있어서 여기 검색하다 보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실 더블린에도 코스타가 많고 제가 살던 곳에도 살던 곳도 소도시인데 거기에서도 외곽으로 나가면 한 3군데 정도가 이렇게 쇼핑몰마다 하나 있었어요. 저는 이제 큰 마켓 옆에 있던 곳인데 첫날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저 영어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막 긴장 가득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기 가운데 사진 보면 저를 업고 있는 친구가 팀 리더거든요.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제 일을 알려줘요. 그러다가 갑자기 친구가 저한테 몇 살이냐고 영어로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몇 살이다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아저씨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소도시고 악센트가 좀 강한가 보다. 그래서 뭐라고? 했더니 얘가 완전 아저씨네? 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말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하고 웃겨서 막 크게 웃고 나서부터 긴장이 좀 풀리고 되게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일도 재밌게 하고 편하게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는 이유는 한국 문화가 되게 많이 확산이 정말 많이 되어 있어요. 이 친구도 한국말을 웬만큼 잘 알아듣고 말은 뜨문뜨문 하는 수준이고요. 같이 일했던 남자의 친구 중에 한 명은 페이커를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롤에 정말 진심인 친구라 이렇게 사진을 하나 뽑아서 이렇게 카페에 이렇게 머신에 올려놓고 일을 한 만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한 거 없지만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되게 환대 많이 받았고 되게 좋은 경험이 많았어요. 말씀드렸지만 소도시여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친구들끼리도 스태프끼리 그냥 일하는 친구로 만난 관계가 아니라 정말 좀 다양하게 친구로 지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또 알고 보면 한 달이 건너 다 친구였고 학교도 몇 개 없으니 다들 친하게 지냈거든요. 저만 이렇게 유일하게 30대 이상이고요. 친구들은 다 20대 초중반이에요. 아까 그래서 인구 비율이 젊구나라고 느꼈던 거는 매니저 친구가 24살이에요. 이 친구가 사실 제일 나이가 많았는데 저랑 나이 차가 정말 많이 났죠. 근데 저랑 이제 나이는 없는, 거기는 이제 문화가 없으니 정말 재밌게 잘 지냈습니다. 손님들에 대한 문화도 저도 걱정을 좀 되게 많이 하고 갔어요. 영어를 내가 못하니 그분들께 신뢰를 하는 경우가 좀 많지 않을까? 근데 정말 너그러운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안 좋게 말한 진상 고객을 되게 많이 걱정하고 갔지만 한 명도 제가 그런 걸 경험한 적은 없고요. 정말 너그럽고 차분하고 실수에 되게 관대한 문화야. 특히 매니저나 팀리더리 제가 실수를 하면 그냥 웃어요. 그냥 웃고 괜찮다고 너 도와줄까? 항상 한 달 동안 들었던 얘기가 Are you okay? 였어요. 뭘 하고 있으면 조용히 뭘 하고 있어도 Are you okay? 와서 나 괜찮아. Are you okay? 손님분들을 뭘 드리면 항상 너무 고맙다. 너무 잘했어. 제가 성격이 되게 급하거든요. 그래서 이 너그러운 문화와 천천히 문화에 내가 괜찮을까? 내가 같이 성격 급한 사람 괜찮을까 했는데 오히려 그게 되게 저한테는 맞는 문화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약간 그게 학습화됐던 것 같아요. 빨리 해야 되고 정확하게 해야 되고 실수하면 안 되고. 근데 손님들께 막 제가 커피 드릴 때 막 이렇게 드리니까 커피가 넘치는데 한 분도 뭐라고 하시는 분이 없어요. 괜찮아, 내가 그냥 가져갈게. 아니야, 내가 정말 미안해, 다시 만들어줄게 해도 괜찮다고, 뭐 낭비하지 말라고. 진짜 그러니 좀 너그러운 마음 가지시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편하고 너무 좋게 일을 하고 왔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그 손님들께서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초콜릿을 되게 많이 전달도 해주시고, 저는 로또를 받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부르셔가지고 연아야 이렇게 하셔가지고 갔더니 이렇게 쓱 저한테 야 너만 가져 하시면서 로또를 받았는데 당첨됐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또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일랜드를 가게 된 이유가 유럽권이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좀 많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스위스, 런던, 포르투갈, 체코의 어떤 소도시, 저도 소도시 좋아하니까 어떤 소도시에 내렸던 사진이고요. 11개국 정도 31개 도시를 다녀왔어요. 아일랜드는 법적으로 근무 시간의 8% 정도를 유급 휴가를 줘야 해요. 내가 쓰고 싶은 만큼 쓸 수 있고, 만약에 부족하면 무급으로 그냥 휴가 내겠다고 하면 그냥 자유롭게 휴가를 내줬어요. 사실 이게 일반화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일했던 코스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짧게는 당일치기로도 많이 갔다 오고, 길게는 10박 11일, 5박 6일 다녀왔습니다. 보면 다 제가 일부러 다른 나라, 다른 도시의 사진을 좀 넣어봤고요. 제가 가장 좋았던 나라는 스위스에서의 5박 6일이었고, 가장 좀 좋았던 도시, 살아보고 싶은 도시는 런던이었어요. 그래서 런던은 제가 한 5-6번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토트넘에서 뛰었던 손흥민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왔고요.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그게 버킷이었는데 덕분에 아일랜드가 이제 유럽권에 있는 덕분에 제가 맨체스터도 갔다 오고 정말 다양하게 많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들이 금액적인 거고 숫자적인 부분 같아요. 저는 처음에 입사를 할 때 20시간 정도를 받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을 조금 하고 승률도가 좀 올라가면 이제 자연스럽게 오퍼가 좀 더 오거나 아니면 자기가 본인이 이제 다른 잡을 구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또 다른 잡을 구하려고 해서 다른 개인 카페, 그 작은 도시에서 또 새로 오픈하는 개인 카페 제가 취직이 돼서 들어가려고 했다가 매니저랑 마음이 좀 잘 맞고 이 매니저가 저한테 좀 시간을 더 주겠다고 해서 원하는 시간만큼을 준다고 했는데 저는 그냥 30시간, 많아도 35시간 더 이상 주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게 가서 이제 많이 즐기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삶을 하러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즐겨보겠다 해서 30시간에서 35시간인데 평균적으로 2,000유로 정도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세금을 제가 세후라고 적어놨는데 만약에 1년을 2,000유로를 받으면서 일을 하시면 세금이 더 많이 나갈 거예요. 세금 크레딧이라 그래서 일정 금액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예를 들면 100만 원까지는 세금을 그냥 공제해 주겠다 하면 제가 번 돈에 10만 원씩 세금을 원래 내야 되는데 그 10만 원을 계속 내면서 100만 원이 차감될 때까지는 두는 거예요. 이제 10달을 이제 제가 세금을 안 내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달을 놀았으니 한 9개월, 8, 9개월 정도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세금을 안 내게 됐고 2,000유로를 벌었습니다. 한 달에. 그러니까 1,300유로 정도를 제가 썼어요. 소도시라 물가가 좀 저렴했고 방값이 꽤 피부에 와닿게 좀 저렴해져요. 더블린에 있을 때보다. 코크도 제가 가봤고 골레이도 가봤지만 아무래도 소도시로 갈수록 좀 저렴한 경향이 있더라고요. 외식 물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인건비가 비싼 만큼 외식 물가가 비싼데 대신에 마트 물가가 굉장히 저렴해요. 저도 이제 마트 이렇게 가는 게 제 취미 생활이거든요. 한국에서 그냥 구경 다니고 시장 구경 다니고 하는 게 취미인데 그래서 아일랜드에 있는 웬만한 마트를 정말 많이 가봤어요. 테스코도 크기별로 다 가보고 그랬더니 정말 마트가 정말 저렴해서 저는 생활비가 한 600유로, 700유로 정도면 충분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돈은 전부 다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저렇게 여행을 다니고 돌아올 때 돈은 별로 안 남기고 돌아왔던 것 같아요. 마지막 월급과 거기서 남은 보증금 이렇게 받아서 들어오니까 유로가 좀 통장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유로가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힘드시죠? 전 좋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아일랜드 가시는 분들 사실 많은 걱정 많이, 저도 정말 걱정 많이 했고 고민 많이 했고 검색 정말 많이 했고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는데 영어 부족한 거 정말 괜찮고요. 제가 영어 수준이 여기 아까 부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잘 못 알아들을 정도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걱정하면서 어떻게 하지 하다 뭐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울까 보다는 걱정하는 시간에 한 번 더 움직이란 말이 되게 어려운데 외국 나가시면 그게 되게 쉽게 될 거예요. 환경적으로 이렇게 놓이니까. 너무 철저하게 준비하지 마시고 영어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나가보면 이게 한국 분들 저도 이제 경험을 많이 안 해봤지만 가끔 만나는 친구들한테 한국에서 온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게 되면 좀 쫄려요. 이 친구는 집을 구했다더라, 이 친구는 잡을 구했다더라, 어디서 잡을 구했고 이런 얘기가 들리면 사실 내가 조금 돈도 통장에 줄어드는 거 보이고 마음이 조금 조급해지는데 그런 거 너무 개의치 마시고 외국이잖아요. 그러면 되게 모든 게 다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시간 좀 여유도 좀 가지시고 마음도 좀 여유를 가지시고 걱정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먼저 한번 행동해 보시고 시위도 그냥 직접 내보고 가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되게 발표하면서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요. 어떤 정보를 드리는 게 가장 좋을까, 제가 그냥 경험했던 걸 드리는 게 좋을까, 원하시는 팁들이 있을 텐데 그걸 드리는 게 좋을까 했는데 저는 소도시에 살았다는 게 제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더블린에 거의 다 계시거든요. 아니면 코크, 골웨이 정도 계신데 소도시도 이런 좋은 매력 있고 정말 아일리시 분들 정말 한 80% 90% 저 혼자 동양인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일했던 친구들이 다 아일리시였으니까 그런 경험도 있으니 좀 더 다각도로 생각을 해보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